이걸 할까? 일단 이거 오늘은 이걸 좀 할까? 세실리아랑 영화 관람? 근데 세실리아가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임. 데라친이 어서오세요. 여기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황금의 날 축하합니다. 그래비티 시네마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황금의 날을 맞아 최신 상영 리스트 그래비티에서 그려낸 시간이 절찬 상영 중이에요. 이게 특별 상영 리스트인가요? 네, 맞아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클래식 테마 영화를 엄선해 두었으니 동료를 초대해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기념일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한마음으로 동행하며 소중한 사람과 영화를 보는 이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 그래비티 시네마가 여러분께 선사하는 황금의 날 선물 중 하나랍니다. 관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이번 이벤트의 모든 티켓 업무는 저쪽에 있는 전용 발광기에서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비티에서 그려낸 시간의 특수 티켓을 모두 모으면 추가 보상도 교환할 수 있어요. 멋진 영화가 여러분과 동료분께 또 하나의 빛나는 추억을 선사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 아, 세실리아가 이 친구구나. 어쩌라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 건가, 영화를? 하루 동안 사람의 심장은 10만 번 뛴다. 이 10만 번의 고동, 꽤 괜찮은 영화 같네요. 이 영화 보고 싶으세요? 네, 영화가 재미있으면 나중에 저희 천사들에게 추천해줘야겠네요. 점장님, 혹시 이 영화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티켓 2장 예매할게요. 같이 봐요. 네, 그럼 가서 티켓을 사올게요. 점장님은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보면 같이 영화 보는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세실리아 씨가 무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영화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 영화 시작까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 세실리아 씨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내가 얘가 뭘 관심 있는지 좋지 알아. 평소에는 엔젤디 활동에만 전념하시지만 세실리아 씨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요? 엔젤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최근에 수나한테 특별한 걸 배웠어요. 수나가 아로마 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에 향을 입히려고 만들어봤죠. 세실리아가 손목을 들어올리자 소매 안쪽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다.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제법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점장님께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영화가 시작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일상이 한 아이가 공동에 빠지며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이의 어머니는 공동으로 들어가 휴대폰 화면에 뜬 심전도 표시에 따라 아이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조사원과 떨어지고 에테리얼에게 포위당한 그녀는 무너진 벽 구석으로 몰렸다. 아이의 어머니가 공동 이상 현상에 휘말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떨어지는 그 순간 세실리아가 숨을 멈추는 것이 분명하게 들렸다. 스포일러는 좋지 않으니까 세실리아 씨가 직접 볼 수 있게 가만히 있자. 휴대폰이 아이의 어머니와 함께 공동 균열로 떨어졌고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다시 붙잡았다. 다행이에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점장님, 표정을 보니 점장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남자 캐릭터로 봤으면 그냥 데이트네. 맞아요. 역시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이 영화 스토리도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면서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신 건 분명 제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신 거겠죠? 배려 감사합니다. 이런 아직도 식이구나. 모르시겠어요? 설사 공동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아이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 바보 같은 짓 마세요. 그런 건 핑계에 불과해요. 제 아이예요. 아직도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요. 생각보다 더 어린애잖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곁에 있어줘야 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절 믿고 있는걸요. 심장 박동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찾아낼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아이가 공동에 의해 계속해서 이동이 되는 바람에 좌표를 측정할 수 없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난관에 봉착한다. 주변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순간 모두가 모자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다. 휴대화면 심전도가 돌아오자 모두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실리아는 조용했다. 원래도 힘이 있던 숨소리마저 이제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돌려 그녀의 표정을 살피려던 그 순간 세실리아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화관의 희미한 빛에 반사되어 그 눈물은 마치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한참이 지나고 짧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장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세실리아가 휴지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살짝 내 손에 닿으며 차가운 온기를 남겼다. 고난을 겪은 후에도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우리는 옛 도시 사건을 겪었죠. 그렇기에 다들 재앙을 뛰어넘는 기적이 얼마나 드문지 잘 알아요. 비록 허구지만 그래도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다니 정말 큰 위안이 되네요. 믿게 되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는 걸. 세실리아와 함께 10만 번의 고통을 끝까지 봤다. 세실리아 씨는 엔젤디의 매니저니까 영상 속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했을까? 정말 용감한 어머니네요. 용감하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한 모든 일은 본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아니 이 사람 누군가를 여기도 지키기 점이 있고 위해 여기도 점이 있네. 목숨도 아끼지 레전드네. 않는 그 마음. 이제 봤어. 저도 잘 알아요. 만약 엔젤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도 저 어머니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 아이들은 순조롭게 가장 빛나는 천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세실리아와의 관람 평가가 그래피티 친구 공동 어쩌고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공동조차 그 감정의 흔적은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재난 앞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그 흔적을 붙잡고
심장 소리를 따라 자신의 아이를 찾았죠.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점장님과 함께 도제로의-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도둑님 어서 오세요. 나이스. 점장님, 저랑 같이 영화 봐주셔서 고마워요. 10만 번의 고동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영화를 보는 동안 저도 점장님과 함께 수천 번의 심장이 뛰는 시간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천사들에게 추천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스토리는 정말 좋지만 아리아와 수나가 계속 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 다음에 같이 봐요. 괜찮은 제안인 것 같네요. 그때가 되면 점장님도 저랑 같이 천사들의 기분을 챙겨주세요. 제인까지만 봐볼까요? 하나, 이거 다 보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까? 재밌는데? 제인은 심지어 최근에 이번에 제가 스토리 밀면서 봐서 그런가 제인까지는 좀 보고 싶네요. 커피 메이트가 엄청 귀여운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어. 어리바리하고 순둥순둥한 귀여운 커피 머신이 귀여운 손님한테 반한다는 내용이라던데. 이렇게 귀여운 영화를 우리 귀여운 점장이 설마 다른 귀여운 여성분과 함께 본 건 아니겠지? 제가 그래도 비디오 가게 점장인데. 걱정마 귀여운 점장.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본 적이 있든 없든 점장과 함께 이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든 없든 나랑 함께하는 이 경험을 너도 특별하게 여겨야 해. 아무리 많은 손님이 찾아와도 로백에 있어 안젤리나는 단 하나뿐인 존재인 것처럼 말이야. 얼른 상영관으로 들어가자. 빨개진 내 얼굴을 감추기 딱 좋겠네. 그니까 이거였죠? 봅시다. 제인 씨의 시선이 가끔씩 이쪽으로 향한다. 영화 자체보다는 옆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제인 씨가 커피메이트 예고편에 나왔던 삽입곡의 경쾌한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이 영화를 정말 기대하는 것 같니?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로맨스 영화 관심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질문이네. 점장? 로맨스라 뭔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고백보단 누구 씨의 반박자 느린 심장 소리를 몰래 듣는 게 더 좋아. 안젤리나가 롭의 카페를 계속해서 찾아간다. 롭은 그때마다 더블 시럽 모카 커피를 준비한다. 초콜릿이랑 시럽이 커피 맛을 완전히 가려버렸네. 안젤리나는 사실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본데. 영화에는 늘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불합리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소녀가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가고 과묵한 커피 머신에게 마음을 뺏겼어. 그리고 매일같이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바보 구조체는 소녀를 향한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 회로를 만들어냈지. 현실에서의 감정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거야. 아 근데 제인 목소리 미스터 진짜 루. 좋다. 이 하트 모양 라떼 아트는 당신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비밀스러운 러브레터인가요? 손님의 취향을 파악 완료했습니다. 시럽 2배, 고동 농도는 0.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다 좋으니까요. 커피 머신 롭의 어리숙한 기계음 대사에 주인공 안젤리나가 깔깔 웃는다. 옆에 있던 제인도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그 대사들은 좀 바보 같으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다. 10년 전 학원 로맨스물에서나 나올 법한 진부한 대사였지만 커피 머신을 통해 나오는 그것은 생동감을 되찾았다. 어머, 점장 몰래 날 보고 있었던 거야? 제인 씨 반응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라고 해야 되나? 아이씨. 생각했던 것만큼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네. 스토리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점장이 너무 익숙하게 나랑 영화를 봐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면 나랑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지루해? 점장?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야. 심장이 두근두근. 제인과 함께 커피메이트를 다 봤다. 영화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관객들이 하나둘 잘려 떠나갔다.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대부분 연인 사이인 것 같네. 정말 귀여운 영화네요. 역시 점장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귀여운 사람은 역시 내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걸 귀엽다고 생각하네. 제인 씨, 무슨 잿말놀이 같은 건가요? 정말 귀엽다니까. 어려운 대사나 억지스러운 복선보다는 난 역시 이런 간단하고 귀여운 소소한 이야기가 좋아. 다음에도 이런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나한테도 추천해줘야 해, 점장. 영화 감상평? 그런 복잡하고 심오한 척하는 건 점장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꼭 남겨야 한다면 영화도 같이 영화를 보는 사람도 정말 귀여웠어. 점장은 누군가를 위해 한 곳을 계속해서 찾아갈 거야? 그럼 특별할 것 없던 거리가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될지도. 원래는 좋아하지 않던 카페인도 즐거운 추억 속의 향기로 변하고. 제인 씨에겐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치안국의 뒷문. 극악무도한 악당들과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내 윗분들 때문에 자주 드나들거든. 농담이야. 특별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 영화관에서든 치안국에서든. 다음에 또 봐, 귀여운 점장. 좋아, 여기까지 보고 나머진 다음에 또 봅시다. 좋네요. 영화만 봤는데 뭔가를 준다. 아주 좋은 곳이야. 이게 뭐야? 아하, 기념 명함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좀 스토리를 볼까요? 오늘 영화만 볼 순 없잖아. 벨 왔어? 마침 알려줄 게 있는데 방금 양치기에게서 연락이 왔어. 요 며칠 6단지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그 김에 우리를 만나고 싶다던데? 무슨 일 때문인지 말했어? 8만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요즘 계속 양치기에게 외환선 의뢰를 찾아달라고 했었잖아. 그 일 때문에 오는 거야. 벨, 지금 시간 있어? 바로 만나러 가볼까? 그래, 가자. 마침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잠깐 문을 닫을 테니까 가게로 오라 하자.
지희가 가게에 들어온다. 하이턴, 내 친구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덕분에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업무를 물어다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요. 아이고, 이러면 내가 다음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 그다지 달가운 소식은 아닌가 봐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고 오셨나 보네요. 둘 다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선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외환 선거에 연결된 공동 출구에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잖아. 공동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외환선 암거래상들이 성행해왔지만 요즘에는 그 위험성이 부쩍 높아져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도시에서 장사하는 걸 포기하고 있어. 누군가가 위협을 무릅쓴다 쳐도 그런 소상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물건은 없을걸. 값비싼 내 의뢰도 마다하고 외환선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걸 보니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고 있는 거지? 제법 잘 아시네요. 우릴 너무 잘 아시네요, 양치기 아저씨. 오래 함께 일했잖아. 걱정 마.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을게. 너희에게 소개해줄 사업은 없지만 이 아저씨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야. 정보를 얻고 싶으면 외환선의 바이크족을 접촉해봐. 바이크족이요? 외환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물자 운송은 주로 바이크족이 몫이야.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명망도 높고 소식에도 능통하지. 다만 아쉽게도 이건 내 업무 범위 밖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야. 더는 두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을게. 마음이 바뀌어서 근처에서 쉽게 돈 벌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고민해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유용한 정보를 얻긴 했지만 유용한 정보긴 한데 펄만 찾기 난이도는 여전하네. 어쩔 수 없지. 외환선은 우리의 업무 범위 바뀌잖아. 그나저나 요즘 들어 도시 안에서는 펄만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 힘든 것 같네. 페어리조차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어. 벨, 난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외환선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상 완전히 소식이 끊길 순 없다는 말이지? 맞아, 바로 그거야. 펄만의 탈출일로 시끄러웠던 데다 치안국에서도 지명 수배를 내렸으니까 지금쯤이면 각종 정보가 넘쳐나야 정상이야.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 비행선 탈취 사건을 발생하고 며칠 뒤 외환선 옛 석유장 구역에 모처. 그만!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아저씨, 진작 말했으면 됐잖아. 덕분에 힘만 뺐네. 좋아, 또 도전할 사람? 있어, 없어? 빅데디, 부시토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아직 불지옥 라이딩에 참가할 때가 아니란 말은 못하겠죠? 아, 여기에 루시가 있는 거구나. 최강은 우리 칼리돈의 자손이라고요. 쇠뿔도 당기며 빼랬다고 이참에 오버로드의 자리까지 오를 거예요. 당김이겠죠, 바보. 오버로드의 자리라. 카이사르,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만 너희가 자격을 얻었으니 가서 한번 실력을 시험해보거라. 네? 빅데디는 저희랑 같이 안 가요? 난 이미 은퇴했잖아. 이런 열정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지. 그리고 그동안 운송 사업을 볼 사람도 있어야지. 빅데디! 저쪽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아, 여기서 버니스가 나오는구나. 도시 사람들의 비행선이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어이, 카이사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살아있다니. 명줄이 제긴 친구인가 보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도시에서 있었던 그 비전 컴퍼니 사건의 피고인이잖아요. 지금은 치안국에서 현상 수배 중이고요. 현상금이 이게 얼마야? 앞으로 30년 동안 니트로 피해를 물처럼 마셔도 되겠어.
크라운을 5대나 살 수 있다니 지안국이 손이 크네. 치안국? 제발 날 치안국에 넘기지 말아줘. 제발 부탁할게. 난 진짜 사건의 배후를 알고 있어. 나에겐 그들의 범죄 증거가. 이 시각 랜덤 플레이 각이야. 사실 이제는 펄만이 살아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세크리파이스 조사는 핸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교활한 토끼굴의 대리소송건은 이대로 방치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마스터, 조수 2호, 빌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결해 드릴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헤어리, 연결해줘. 아, 점장 집에 있었구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계속 답장이 없길래 전화했어. 미안, 방금 가게 손님이 와서. 미안, 방금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서 휴대폰을 못 봤네. 점장한테 들려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가능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나 지금 바드의 바늘 뒷골목에 있어.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을까? 빌리, 바로 근처니까 네가 가게로 오면 되잖아. 아, 차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지금 치안관이 오고 있어서 잠깐 상황 설명 좀 하고 올게. 점장, 일단 끊을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야 해. 차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차고에 교활한 토끼굴 차를 댄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벨, 네가 가서 한번 만나봐. 갑시다. 여기 있네. 점장 왔구나. 빨리 왔네. 너희 뭐 대박이라도 난 거야? 빌리, 너희 설마 대박이라도 난 거야? 그래서 새 차도 사고 에밀리온의 스타일도 바꿔준 거고? 점장, 그럴 리가 없잖아. 아, 너무 없다고 못 박았나? 아무튼 이 화물차랑 방부는 칼리돈의 자손이라는 외환선 바이크족의 물건이야. 이 차는 말이지, 유에리도 통행증은 갖고 있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비시민권자의 도시 출입 대기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임시로 기사 노릇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해주고 있어. 전에 일했던 곳이기도 하니까. 바이크족과 아는 사이였구나. 빌리, 너 바이크족과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제법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지. 도시엔 그 후에 우연히 오게 된 거야. 이 얘긴 나중에 하고, 내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 칼리돈의 자손의 손에 펄만의 정보가 있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데? 나도 물어봤었는데 그 녀석이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점장, 칼리돈의 자손은 우리가 펄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그 조건으로 파이톤과 직접 만나서 협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 로프꾼을 필요로 한다고? 네 말은 그 사람들에게 로프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 점장, 우리가 대리로 진행하는 소송에 펄만이 필요하긴 한데 니콜 대장이 그러더라. 점장은 우리의 은인이니까 협력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게 둬야 한다고. 며칠 내로 칼리돈의 자손을 도와 도시에서 방부를 업그레이드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도시 밖에서 녀석들을 만나기로 했어.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그때 나랑 같이 가자. 대화해야겠다. 왔어? 빌리가 뭐라고 해? 외환선 바이크족인 칼리돈의 자손에게 펄만의 정보가 있으며 그걸 넘기는 조건으로 우리랑 직접 만나 협력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상대가 로프꾼을 필요로 하는 거면 그쪽이 로프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펄만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을 거야. 하지만 외환선은 너무 거친 곳이야.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곳에 혼자 간다니 도저히 안심이 안 돼. 빌리도 있잖아. 빌리도 있잖아. 그리고 전 직장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도와주는 걸 보면 사이도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알았어. 좋게 생각해. 외환선은 유에리드 관할 바뀌니 로프꾼의 활동에 제약을 걸 사람도 없을 거야. 파에톤의 정체가 탄로날 일도 없다는 말이지. 벨, 요 며칠 동안 출발 준비를 좀 해둬. 그 김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도 마무리하고. 벨, 빌리에게 연락해서 우리의 결정을 말해뒀어. 출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가자. 역시 벨답게 일 처리가 빨라. 빌리 쪽만 준비되면 출발할 수 있겠어. 리우코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빌리랑 같이 외환선 가는 게 오늘이지? 둘 다 조심해야 해. 빌리 차는 지난번에 만났던 곳에 세워져 있으니 그쪽으로 가봐. 도시 밖으로 나가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많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랑 페어리가 안전하게 지켜볼게. 전장 왔어? 그럼 출발하자. 가자! 꽃이 안 보이네? 어때 점장? 외환선의 경치도 꽤 볼만하지? 여기서 운전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하지만 이 길은 공동과 너무 가까워. 주변에 다른 공동도 많고. 어쩔 수 없어. 외환선에는 에테르 기술 같은 게 없어서 공동을 없애기 힘들거든. 에테르 자원을 채굴할 수조차 없지. 점장, 저쪽에 덩치 보여? 저 기계는... 설마 석유를 채굴하는 체유 펌프야? 역시 점장이야. 여긴 옛 석유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석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 잠깐만! 왜? 맞은편에 저 차 왜 저래? 뭐야? 안 돼! 이러다 부딪힌다! 빌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공동으로 들어가! 이런 뭐야, 공동 안으로 갔잖아. 온몸이 으스러지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새끼는 뭐야? 루시우스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칼리돈의 자손이 공동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라. 61점짜리 결말이지만 노력이 가상하니 살려는 줄게.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 오버로드 진영의 2인자가 도시의 에테르 기업과 결탁했다고? 그런 농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뭘까? 쟤 뭐지? 점장 괜찮아? 난 괜찮아. 빌리,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방금 네 머리가 내 팔에 부딪혔을 때 정말 큰 소리가 났거든. 와, 씨, 점장, 뇌지탕 아니야? 역주행하던 기름 탱크 때문에 엄청 당황했는데 네 덕분에 살았어. 게다가 차도 멀쩡해. 근데 공동 안으로 떨어져 버렸네. 이제 어쩌지? 공동이 떨어지기 전에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공동이 떨어지기 전에 오빠에게 구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밖에서 방법을 찾아줄 거야.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 참, 점장과 부점장은 체질이 좀 특이해서 장기간 공동에 있으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차 안에 내가 사둔 침식 방지제와 도시에서 버려진 공동 데이터 파일이 몇 개 있거든. 빌리,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빌리, 우리 공동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리던의 자신의 방부에게 캐럿이 있을 거야. 거기에 데이터 파일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를 더하면 그렇네. 점장은 로프꾼이니까 공동에서 나갈 경로를 계산할 수 있지. 좋아, 점장. 그럼 우리 빨리 데이터 파일을 배치하자. 잠깐만, 나 빌리 하나로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 갓! 맞아, 점장. 데이터 파일은 손에 넣었어. 3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할 거야. 메테리얼이야. 데이터 파일을 이끌려는 것 같아. 점장, 안심해. 내가 상대할게. 아, 근데 빌리 뭐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내가 자루수를 못 놔서 단계 설치 완료. 점장,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에테리온이 또 있네. 아까 그 녀석들보다 강한 것 같아. 점장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 있어. 아우 씨, 이거 못 피했네. 총알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와, 이 미친. 스타라이트, 여기서 반짝인다. 야. 야, 좋았어. 이제 하나 남았다. 가자. 점장, 금방 처리할 테니까 안심해. 몸은 괜찮아? 버틸만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거나 먹어라. 오, 이건 또 뭐야? 덩치가 산만한 놈이잖아. 여길 벗어나야 해. 점장 힘내. 거의 다 왔어. 이 정도 운동량은 나한테 너무 과한데. 아이고 세상에. 점장. 어우, 무릎 다 까지겠다 저거. 와우. 누님. 오래간만이네, 빌리. 이쪽이 그 전설의 로프꾼인가? 선배,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네. 빌리한테 선배라고 하는 거구나, 쟤는. 가자! 우리의 솜씨를 보여줄 차례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죠. 일단 쓰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형제들, 다들 마음껏 날 뛰어보자고! 선배,
선배의 진짜 실력을 구경시켜달라고? 열발로 드러나. 선배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열발이 넘어가면 한약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서 그러지. 용자에게 두려움 따윈 없어. 여기서 끝이다. 멈춰. 가만히 있으라고. 방금 엄청 위험했어. 우리가 몇 초만 늦었어도 에테리얼에게 잡아 먹혔을걸. 걱정 마 누님. 난 강골이라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나는 임마. 선배, 궁지에 몰렸었는데도 허풍이 대단하네. 라이터, 넌 날 너무 몰라. 난 지금 강화용 소재를 몸에 두르고 있다고. 에테리얼은커녕 니콜 대장도 맨손으로 날 때리지 못해. 자랑이다. 물리적으로 강골이란 말이었구나. 물리적으로 강한 골격을 가졌다는 말이었구나. 참, 누님이랑 라이터는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거든. 어떤 남자애가 건 전화였는데 아, 아까 극도로 걔인가 보다. 당황해서는 너희들이 이 공동에 떨어졌다고 하더라. 역시 부점장이야. 루시는 수상하다고 했지만 그 남자애는 너희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어. 게다가 구출 경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 전설의 로프꾼이란 건가? 덕분에 아, 좋은 걸 와이즈? 배웠어. 과찬이에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이에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기절. 이봐, 로프꾼, 왜 그래? 점장, 정신 차려. 얼른 데리고 나가야 해. 빨리. 의식을 잃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는 아니 이번 사고엔 헌화하지 내 책임도 말라고. 있어. 안 죽었다고. 우리 칼리돌의 자손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춘 최고의 장례식을 치른다. 안 죽었다고. 라이터, 관을 드는 건 너에게 맡길게. 어깨에 짊어질 책임감이 무겁겠군. 이 미친. 장의차는 안전하게 몰아야 해. 파이퍼? 알았어. 안전하게 모실게. 버리스, 장례의 불꽃은 너에게 맡길게. 우와!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저 눈에 광기 미친 거 아니야? 루시, 루시, 다들 장난은 그쯤 해주세요. 화내지 마. 장례 의식을 치러볼 모처럼의 기회잖아. 손님을 모시고 장례 의식이라뇨. 버니스, 당장 화염방사기 내리세요. 벨, 너 괜찮아? 와이즈가 다친 왔어. 데는 없어? 미안. 흥이 지나쳤던 모양이네. 외환설에 온 걸 환영해. 제뿔에서 되살아나길.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파이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너희 둘 다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까 많이 놀랐지? 긴장 풀어. 두 사람은 빌리랑 한통속이니까 우리랑도 친구나 다름없어. 맞아요. 한통속인 지 오래죠. 아, 맞아요. 한통속인 지 오래죠.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외환설의 바이크족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빌리한테서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은 부탁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내가 아는 카이사랑 너희의 좀 다르긴 관심사인 하네. 펄만은 말이지. 그자가 타고 온 비행선은 외환선에 착륙할 때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다만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깨어나진 못했고. 펄만
펄만을 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다는 건 지금 펄만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루시가 말 안 해줬어? 걱정 마. 우리가 잘 치료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바로 너희에게 넘길게. 잠깐만요. 카이사르 바보예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꺼내면 어떡해요? 협상? 중요한 카드? 루시, 또 옹졸하게 구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 전혀 오버로드답지 않아. 참 쉽게도 말하네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정보를 숨겨왔던 게 이날을 위해서였다고요. 파이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와 함께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할 실력 있는 로프꾼을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데요? 불지옥 라이딩?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일이야. 난 처음부터 남에게 의지할 생각 따위 없었어. 안심해. 너희가 외환성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체면은 세워준 거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켜. 카이사르 씨,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말란 말이 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는 펄만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좋아, 시원시원하네. 루시, 이제 마음이 좀 놓여? 고마워요, 파이톤님.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그 불지옥 라이딩이란 게 뭔가요? 로프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불지옥 라이딩이라는 게 대체 뭐죠? 아,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가장 큰 행사야. 최강의 바이크족으로 인정받은 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공동 안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지. 카이사르,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불지옥 라이딩은 공동 안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예요. 단 2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룰도 간단하죠. 먼저 공동을 지나 결승점인 신더글로우 호수에 도착해 호수에 부싯돌을 던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대회라니. 외환선에서 그런 위험한 대회가 열리다니. 로프꾼님, 불지옥 라이딩은 단순히 짜릿함을 추구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석유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죠. 석유는 옛 석유정 구역의 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바이크족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회에서 이긴 자는 옛 석유정 구역 바이크족 연합의 오버로드가 되죠. 맞아, 파이톤. 오버로드는 바이크족 연합이 인정한 최강자야. 현 오버로드 진영은 트라이엄프인데 녀석들의 보스가 지금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난 전부터 그자와 겨루고 싶었어. 활활 타오르시네요. 그렇군요. 뜨겁게 타오르시네요. 카이사르, 그런 얕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칼리돈의 자손은 머지않아 내 것이 될 거예요. 필사적으로 오버로드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 최강 타이틀을 위해서일 리가 없잖아요. 격투 만화에 빠진 초등학생도 아니고. 옛 석유정 구역의 석유 산업은 여러모로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로드는 연합의 리더로서 수송로를 할당할 권한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익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지난 반년 동안 트라이엄프가 우리에게 준 건 전부 최악의 노선이었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가서 따졌더니 속이 시커멓게 짝이 없는 인자 루시우스가 걔가 아까 그런 오버로드는 걔구나. 지금 옛 석유정 구역에 안 계셔. 노선은 추첨으로 결정된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오버로드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벌써 반년째 안 보이네. 사실- 그건 그렇고 루시, 뭐가 걱정이야? 노선은 좀 구려도 우리 실력이면 문제 없잖아. 사실 그거 아니야? 그 오버로드라는 사람은 이제 바지 사장 마냥 붙잡혀 있고, 그 루시우스라는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좀 걔가 약간 딱 꽉 잡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이제 지멋대로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노선들로는 화장품이랑 간식 사러 가기 불편해서가 아닌가?
그 입 다물어요, 카이사르! 손님들 앞에서 제 흠 얘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흠이야?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게다가 네가 먼저 바보 하면서 비웃었잖아. 난 체면도 없는 줄 알아? 입을 열자마자 본녀의 계획을 망쳐놓고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란 건가요? 아, 그래 루시 몬테피오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계획을 망쳤네요. 전설의 로프꾼을 만날 수 있다고 신나서 밤잠을 설친 사람이 누구더라? 아, 그만! 카이사르, 나랑 한판 붙자! 오늘이 바로 칼리돈의 자손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군! 하하, 그래, 덤벼. 겁먹을 줄 알고. 라이터, 네가 심판해. 이게 맞나? 이게 뭔 상황이지? 저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괜찮아. 자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하루에도 2-3번은 있는 일이야. 맞아! 심판으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 자칫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두 사람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 아무튼 로프꾼 자네들이 보이지옥 라이딩을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이제 다 같이 힘내자고. 잠깐만, 이 목소리 트리컬의 걔 있는데 걔? 걔 누구지? 잠깐 머리에 생각이 안 나냐 왜? 누구더라? 잠깐만. 트리컬 그 목소리인데? 기억이 안 나냐? 누구지?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잠깐만, 분명 트리컬 그 목소리인데 머리에 생각이 안 나. 마이갓. 시간도 늦었는데 로프콘, 오늘은 우리 캠프에서 쉬는 게 어때? 이곳의 주유소는 폐업했지만 바로 아래가 마을이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펄머는 에피카? 에피카 아닌데? 에피카인가? 잠깐, 에피카인가? 아닌데, 에피카인가? 잠깐만요. 결국 성우 찾아야, 성우 그걸 찾아야 돼? 잠깐만. 분명 맞아, 맞아. 바롱 목소리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에피카 성우가 맞거든요. 에피카랑 바롱 성우인데 그 에피카의 느낌보다는 바롱의 느낌이 컸어. 맞아, 바롱이었어.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바롱. 그 탈주범? 카이사르 말대로 그 녀석의 비행선이 외환선에 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딱 발견했지 뭔가. 치안국에 넘겨 포상금을 챙기려고 했는데 정신을 잃기 전에 계속 배후, 난 증거가 있어 라고 소리를 치길래 남겨뒀지. 펄마는 뭔가를 알고 있어. 표정을 보니 그자가 말한 것들이 자네들에게 제법 가치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참 다행이군. 걱정마,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도 몇몇 뿐이니까. 지금 그자는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카이사르 씨와 루시 씨는요? 싸움이 끝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걸? 괜찮아. 보통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싸우니까 자네들의 휴식을 방해하진 않을 거야. 아니, 방해된다는 건 아닌데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카이사르와 루시가 싸움을 시작하고 멈추는 속도는 크라운의 엔진에 기름을 넣는 것보다도 빠르지. 자, 나머지 일들은 내일 다시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일찍 쉬어.
특히 자네 말이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한참 큰 나이인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 그날 밤 피로에 찌든 우리는 칼리돈의 자손의 호의를 받아들여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 하룻밤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낯선 곳에서 이렇게 푹 잘 수 있다니. 어제 진짜 피곤하긴 했나봐. 푹 자고 나니까 불편했던 눈도 이제 괜찮아. 오빠는 어제 잘 잤으려나? 전에 베개 하나 바꿨을 땐 적응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었는데. 점장,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눕자마자 바로 자더라. 오빠는? 빌리, 우리 오빠 어디 갔어? 아, 방금 부점장을 가게에 데려다 주고 왔어. 부점장이 카이사르 일행과 상의 끝에 장비 일부를 점장네 차로 옮겨서 이동식 로프꾼 작업실을 만들기로 했거든. HDD를 여기로 옮긴다고? 그 말은 집에 있는 HDD를 여기로 옮긴다는 거야? 맞아. 부점장 말로는 도시에 있으면 서로 소통이 불편할 거래. 그리고 외환선에는 스마트 기기가 적어서 장거리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이야, 로프꾼. 빌리 말이 맞아. 외환선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걱정 마. 전기랑 네트워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외환선에서도 고기 만난 물이 되게 해줄게. 아, 물 만난 고기 약간 그걸 얘기하고 싶었나 보네. 물 만난 새로운 환경 때문에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참,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블레이즈 우드 마을로 내려가서 인사나 하러 가자. 우리랑 같이 노숙하면 너희가 불편해할 거라고 루시가 그러더라. 그래서 촌장한테 너희가 지낼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뭘. 마을에 다녀오고 나서 이따가 루시 일행을 찾아가 봐. 네 오빠한테 들었는데 대회 전에 공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마침 루시 일행도 요 며칠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거든. 분명 서로서로 도움이 될 거야. 응. 쪽으로 이렇게. 가사! 로프꾼이랑 인사하러 왔어. 어머, 카이사르. 이분이 도시에서 온 로프꾼이야? 유에리도 사람도 우리랑 똑같구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네. 카이사르 씨, 이 여사님은 누구세요? 카이사루 씨, 이 여사님은 누구세요? 여사님? 도시 사람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네. 난 카사야.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촌장이지. 우리 마을은 칼리돈의 자손에게 여러 도움을 받아왔어.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 밤에는 내 뒤에 있는 방에서 쉬면 돼. 미안하지만 아직 옮기지 못한 물건들이 좀 남아있어. 이따가 사람 시켜서 정리할게. 가사! 이번에 와서 보니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런 직무를 짜고 있던데? 어쩔 수 없어. 마을의 송유관을 아직 수리하지 못했거든. 그래도 명조 주유소를 정도면은 운영하지 못하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나름 명조 정도는 더빙을 좀 해주는 편이지. 근데 이제 붕스는 좀 부분 더빙이 많긴 해. 다행히 최근에 꽤 큰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불지옥 라이딩이 개최된다고 하니 태양의 정수도 많이 팔렸고. 태양의 정수요? 태양의 정수요? 그게 뭐예요? 아, 이런 풀을 엮어서 만든 수공예품이야. 불지옥 라이딩이 열릴 때마다 옛 서규정 구역의 주민들이 집에 걸어놓지.
디자인이 사람 얼굴 같네요. 이거 디자인이 사람 얼굴 같네요?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영웅이 신도우스를 밝히고 공동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는 태양과 화염의 신의 얼굴이래. 하지만 바이크족 연합의 초대 오버로드를 상징하는 거꾸로 된 사람 문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네요. 이런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맞아. 여기엔 불지옥 라이딩을 하던 초대 오버로드의 전설이 담겨 있어. 로프꾼, 옛 서규정 구역에서도 서규는 나오지만 사실 사두님 어서 핵심 오세요. 채굴 구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공동에 삼켜진 거 알아? 석유도 침식되지 않나요? 석유 같은 물질은 에테르에 쉽게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 재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의 시설과 체유 펌프를 타고 내려간 에테르 물질이 얕은 곳에 묻힌 원유를 침식시켰어.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일한 신층 채굴 시설이 붕괴되며 연소된 천연가스를 분출하는 독특한 분출구가 생겼어. 덕분에 에테르 물질이 계속 아래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그 분출구가 바로 신더글로우 호수인가요? 그 천연가스 분출구가 바로 신더글로우 호수인가요? 맞아. 신도호수가 생겨난 덕분에 옛 서규정 구역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신도호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아니야. 천연가스와 에테르 물질이 연소하면서 생긴 부산물이 에테르 결정이 되어 신도호수 주변에 쌓이거든. 그대로 두면 결국 결정이 분출구를 막아 호수의 불이 꺼질 거야. 그럼 지하의 석유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 로프꾼, 사실 전에 호수에 불이 꺼질 뻔한 적이 있어. 그때 신더 호수를 살리기 위해 한 청년이 동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에 들어갔어. 특수 제작된 부싯돌로 에테르 결정을 터뜨릴 생각이었지. 자, 바로 내 손에 있는 이거야. 이게 부싯돌이야? 하지만 공동 내부는 아주 위험했고 그들에게는 캐럿조차 없었지. 그들이 신더호수에 도착했을 땐 수면이 결정으로 뒤덮이기 직전이었어. 위기의 순간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더호수 깊은 곳에 유일한 분출구로 뛰어든 후에야 신더호수의 불은 되살아났지.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태양의 정수는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든 거군요. 로프군, 난 초대 오버로드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 적은 없다. 로프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그의 동료들마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청년은 기적처럼 공동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의 용기에 감동한 태양과 화염의 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어. 그 후 주민들은 신의 얼굴과 신더호수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태양의 정수에 그려넣게 되었고, 신더호수에 뛰어든 영웅이 귀환했네 라는 노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멋진 이야기네요. 널리 퍼지는 것도 당연해요. 옛 서규정 구역의 모든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 나도 어렸을 때 초대 오버로드 역할을 하며 불지옥 라이딩 놀이를 하기도 했지. 물론 초대 오버로드의 업적은 이게 다가 아니야. 신더호수에서 귀환하고 바로 옛 서규정 구역에 크고 작은 바이크족을 모아 바이크족 연합을 만들었지. 그리고 규칙도 만들었어. 2번 다시 신더호수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몇 년에 한 번씩 불지옥 라이딩을 열기로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불지옥 라이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비록 최강의 바이크족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어. 불지옥 라이딩 전설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재밌는 주제였어요. 그럼 다행이고. 로프꾼, 난 여기서 너희들의 기기전력 공급에 관해 카사와 상의해야 하니 먼저 주유소로 돌아가서 루시 일행을 찾아가봐. 왜 안 되는? 젠존제 뾱이 나왔을 때 써놓은 불복복이요. 나는 저기 뭐시기야?
초반에 잠깐 궁금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TV 있던 시절 잠깐 찍먹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TV가 나한테 안 맞아서가 아니고 다른 게임하기 바빠가지고 젠존제 신경을 못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접었다가 하루마사 땐가? 그 하루마사 그 뭐야 그 뭐지? 그 배포할 때 한번 잠깐 한 며칠 좀 하다가 또 그러다가 이번에 자오 나올 때? 자오 배포할 때? 뭐야 빛나 픽업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긴 했죠. 빛나는 얻었는데 수나를 얻고 싶었는데 수나는 픽돌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래서 아리아 확천으로 일단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로프꾼님 오셨군요. 로프꾼, 카이사르랑 같이 촌장에게 인사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치곤 엄청 오래 걸렸네. 불지옥 라이딩이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블레이즈 우도 마을에서 만든 태양의 정수를 보고 왔어요. 그 김에 불지옥 라이딩에 관한 전설을 들었죠. 근데 수나를 못 뽑아서 저기 뭐시기 아마 수나 복각하고 나서야 합동 모션 볼 수 있지 않을까? 멀리서도 카이사르의 잔뜩 신난 얼굴이 보이더라. 그건 카이사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카이사르의 가장 큰 꿈은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는 거라고 했어. 진심으로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고 싶으면 그런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잊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루시 씨는 이 전설을 싫어하나요? 루시 씨는 이 전설을 싫어하나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다들 어른이니까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불지옥 라이딩은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전설처럼 퍼질 리가 없잖아요. 다만 신의 기적을 빌려 자신의 무용담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초대 오버로드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루시, 카이사르가 그러는데 자꾸 그런 노인네 같은 소리 하면 주름만 늘 거래. 말도 안 돼요. 카이사르가 하는 헛소리는 무시하세요. 1일 1팩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름이 생길 리 없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사실 1일 1팩은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생각한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굴에 흡수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데 계속 그걸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마 로프꾸님도 눈치채셨겠죠? 불지옥 라이딩은 영웅 설화라기보단 초대 오버로드가 옛 서기정 구역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고 도시 기업가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정말 현실적이시네요. 뉴에리드의 기업가가 할 법한 생각이에요. 오, 로프꾼 똑똑하네. 루시는 뉴에리드에서 온 아가씨야. 도시 생활을 포기하신 거예요? 도시 출신이었어요? 왜 그곳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저 돈과 사업밖에 없어요. 맞아. 하지만 외환선은 다르지. 특히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바이크족 연합이 추구하는 건 자유와 도의라고. 그렇다곤 해도 살아남으려면 돈과 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장 우리 칼리돈의 자손만 봐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도시에서 우리에게 팔지 않는 생필품도 잔뜩 있죠. 그런 건 인맥과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로프꾸님, 어제 오버로드 진영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칼리돈의 자손의 평판이 트라이엄프보다 좋으니까 세미날 만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노선이 좋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신입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하긴 노선이 빡세면은 신입들도 저 여기서 일하기 좀 힘든데요. 딴 데 갈게요 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니 칼리돈의 자손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버로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루시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루시 씨 같은 분과 불지옥 라이딩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역시 계산에 능한 파이터는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완력과 열정만으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죠. 두고 봐요. 내가 곧 카이사르의 손에서 칼리돈의 자손을 빼앗을 거니까. 루시, 대답하기를 꺼려하더니 역시 어젯밤에 카이사르한테 졌구나. 아이고 저런. 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결을 잠깐 멈춘 거거든요. 지금은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보스가 되는 건 잠깐 미룬 것뿐이라고요. 로프꾼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침에 또 다른 파이토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재 외환선의 공동 데이터가 부족해 공동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아, 사실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불지옥 라이딩에 참가할 차량의 개조 부품을 구해야 하거든. 벨, 나 왔어. 고생했어 오빠. 오빠, 고생했어. 가자. 내가 HDD를 조정해줄게. 괜찮아. 내가 조금 전에 이곳의 전압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HDD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더라. 외환선까지 나오니 페어리도 이아스도 들뜬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일단 경험부터 쌓자. 카이사르 씨네 팀을 도와 대회에서 이기려면 일단 경험부터 쌓자. 좋았어. 벨,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이제 공동에 가서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해. 하나는 공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차량 부품을 구매하는 거야. 카이사르 시내는 뭘 먼저 하다 상관없다고 하네. 네가 정하면 될 것 같아. 준비되면 출발하자. 임무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칼리돈의 자손의 상황이 궁금하면 버니스 씨나 라이터 씨, 파이퍼 씨에게 물어보자. 가자 그냥. 가도 되겠지? 아니 지금 제가 방송을 좀 늦게 키긴 했는데 뭐라 하지? 제가 방송을 오래 하지도 못해서 그냥 오늘 일단 좀 봅시다. 어차피 내일 또 방송 휴뱅한다고 또 한 2-3일 쉬니까 또 봅시다. 이거 먼저 하면 되나? 뭐야? 짠, 오랜만에 하는 구독에서 2개월.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네, 아직 구독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거의 구독을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구독 리액션을 잊어버렸지 뭐야. 어쩔 수가 없다고나 할까. 칼리돈의 자손놈들 역시 왔군. 가자. 계획대로 해야지. 쟤네가 계획할까? 잠깐만요. 됐다. 얼마후 공동의 재활용 공장 근처. 차량 부품 재활용 공장은 공동 입구와 가까우니 금방 도착할 거야. 잠깐만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벨한테 들었는데 이 공동 공장에서 부품을 선별한 다음 판다면서요? 왜 그냥 공동 밖에서 사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 옛 서기정 구역엔 바이크족이 넘쳐나거든. 시장에 유통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고르고 남은 것들이지. 맞아요. 품질 좋은 생선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공수한 재료를 비행선에 실어 주방까지 배달해야 하는 것과 같죠. 광고 때문에 구독한 것도 있고 방송 안 끊기게 해서. 아하. 그 정도까지 한다고요? 생선 한 마리일 뿐인데
그 정도까지 한다고요? 로프꾼, 도시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번거롭잖아. 그에 비해 공동이 와서 물건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 버니트를 써보네요. 나 얘 맨날 쇼츠인가 그 뭐지 그 젠존제 영상에서 춤추는 거만 봐가지고. 에테리얼이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걱정 마, 금방 처리해. 맞아, 새로 제조한 연료를 써볼 기회야. 멧돼지들도 좀 이게 맞는다고? 뭔데? 함정들은 공장에서 에테리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야. 엄청 위험하다고. 보니스 씨가 위험할 때 섹스터 마켓 다 버리는 거야. 뭔데 이거? 이 근처엔 에테리얼이 많네요. 대화는 공장 사장을 위해 청소하는 셈치지 뭐. 아이생아! 본녀한테 맡겨요. 부품 재활용 공장의 코앞이야. 알림. 근처의 에테로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공간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구나. 어서 와. 장비를 보니 바이크족 연합 사람들이군. 노인장, 오토바이 부품 좀 고르고 싶은데. 또 부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군. 하지만 공교롭게도 불지옥 라이딩이 끝나기 전까지는 팔 물건이 없을 것 같다. 어? 대체 왜? 오늘 아침에 젊은이 몇 명이 와서 이곳의 재고를 전부 사갔어. 아까 걔네인가 봐. 뭐? 그 뭐더라? 그 뭐시기. 나도 말이지. 이렇게 다 사가면 나중에 물건이 필요한 손님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가장 앞에 서 있던 시렌 아가씨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군. 게다가 값도 시가보다 더 쳐주더라. 아참, 본인이 칼리돈의 자손 사람이라고 했어. 힘들게 참가 자격을 얻어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던데. 칼리돈의 자손이 아닌 아까 걔네인 것 같아. 뭐더라?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 이상한 그 뒤가 구린 애가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어? 우리 팀의 시렌이라고? 매동 우디 브릭이 아가씨는 아니잖아. 버니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사칭해서 이곳의 물건을 싹 쓸어갔군요. 잠깐, 방금 뭐라고 했나? 노인장, 진짜 칼리돈의 자손은 우리야. 전에 왔다던 그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젠장, 부품도 못 사게 만든 데다 우리의 평판까지 더럽히다니. 정말 대단한 계략을 꾸몄네요. 사실 나도 이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 자네들이 그 아가씨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난 두 말 없이 따르겠네. 다만 나가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는 하지 말아줘. 노인장,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아, 이곳의 물건을 싹쓸이 한 걸로도 모자랐는지 공동 깊은 곳에 있는 폐차 무덤에 아직 가지고 나오지 않은 부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그쪽으로 갔어. 그들을 막아야 해요.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 해요. 그래, 로프꾼, 얼른 가자. 폐차 무덤까지 가려면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야겠네. 너무 늦진 않겠지?
걱정 마세요. 오빠가 파이퍼 씨에게 배송을 부탁했거든요. 이쪽이에요. 근처에 공간 두개도 있어요. 곧 파이퍼 씨와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로프꾼은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합류 지점은 근처의 도로변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주변의 가연성 물질 및 폭발물에 주의하세요. 괜찮아. 내가 다 터뜨려줄게. 경고. 버니스가 무식하게 동층 모드를 가고 있어요. 페어리! 뭐야, 그 촌스러운 네이밍은. 도시공주의 에바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에겐 엑스원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까지. 시끄러! 아니 페어리 그냥 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마지막 승자는 나야! 버니스 터타! 신나는 파티가 곧 시작할 거야! 아따 세다. 녀석이에요. 조심하세요. 불토 한 발짝도 못 가자! 맞다 이번에 브루스 전반에 확실히 브루스 끝났다가 10년차 만에 바로 나와서 진짜 좋겠네. 모르겠다. 되잖아. 그러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안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 근데 이번에 좀 꺼져! 안 들어가신 거 아니면은 괜찮은 게 아니었을까? 모르겠네. 저는 효과만 뽑았는데 스파키는 전방 구역에서 당장에는 안 스위치 신호가 뽑고 감지되었습니다. 나중에 뽑으려고. 파이퍼 씨가 도착한 모양이네요. 에시베일? 드디어 걔가 할수 걔를 있겠네. 뽑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파이퍼! 우리 오토바이 가져왔구나? 로프꾼의 부름을 받았잖아. 1분도 지체해선 안 되지. 아 에바넷이야. 너희 거 다 가져왔으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해. 고마워, 파이퍼. 얘들아, 빨리 가자. 아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에시베일을 뽑으려는 이유가 그냥 강수진 성우님이 그거여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니스가 바로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사라진다. 버니스, 잠깐 기다려. 혼자 뛰쳐나가지 마. 이건 속도 대결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상대보다 한 발짝 앞설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고. 이런 젊어서 그런지 기운이 넘치네. 로프꾼, 어서 타. 우리도 출발하자. 붕서드 할 때 율자 브로냐가 최였고 사쿠라가 차이였어서. 잘됐다. 역시 우리가 먼저 도착했네. 아닌가 본데. 아이고. 어머머. 아이고 버니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말이지. 승기를 잡았으니 이쯤 해둘까 했어. 그런데 네 꼴을 보니 사냥 욕구가 샘솟는 걸 어떡해? 아들아. 따뜻해. 미쳤어? 스스로를 불태운다고? 응? 고양이는 불을 쬐는 걸 좋아하지 않나? 얘가 보통 미친년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로프꾼 맞구나? 고양이 시렌이야. 우리가 엄청 부드러워. 버니스, 시린의 꼬리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아, 그렇네. 처음 만났을 때는 턱을 만져줘야지. 저것은 최고로. 야옹이는 화내는 것도 귀엽구나.
어떻게 보통 미친년을 만난 게 아닌데? 마음껏 즐기자. 벌써 끝이야? 나 아직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좋은데? 됐어. 그쯤 해도 내가 졌어. 졌다고? 이봐,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이 부품들은 부품 재활용 공장에 돌려주고 폐차 무덤에 있는 부품들도 포기한다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거로 하자. 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왜? 너희들이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부품을 사간 뒤에 너희 말고는 다녀간 사람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칼리돈의 자손의 명성이 떨어질 일은 없을 테지. 그리고 고용주 쪽에서 내가 졌다는 걸 알면 나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일은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할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너희에겐 잘 된 거지. 오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어이, 적당히 해. 뭘 더 어쩌자는 건데? 그치만 조금 전까지 분명 재밌게 놀았잖아. 아니 보통 무친년이 아니네? 뭐? 양아, 네 실력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대단하고 귀여운 고양이 시레는 처음 봤어. 잠깐만.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방금 내가 했던 말은 다 진심이야. 그리고 역시 듣던 대로 고양이 시레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걸 그냥 면제에다 대놓고 말한다고? 난 돈 받고 일을 처리하는 용병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고용주,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야. 하지만 고용주의 신분은 밝힐 수 없어.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 포기해. 응, 괜찮아. 안 물어볼게. 아이고 시원하라. 저기 버니스, 그렇게 멋대로 정하면 어떡해요? 루시, 그냥 내버려둬. 버니스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바꾸거든. 야옹아, 지금의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칼리돈의 자손으로 오는 건 어때? 얘 뭐라고요? 뭐? 너희들을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고양이 시렌의 날카로운 발톱은 모두를 노린다고. 내가 봤을 때 얘 때문에 너 기빨려서 그건 안 될 듯? 걱정하지 마. 야옹이는 가장 강한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한다고 하던데 우리 칼리돈의 자손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최강자가 되면 다시 얘기해. 그리고 자꾸 야옹이 하지 마. 나도 이름이 있다고. 내 이름은 팔크라야. 응, 팔크라. 다음에도 같이 놀자. 너 같은 겸손한 친구는 필요 없거든. 이렇게 말하면 보통 둘이 그냥 나중에 찐친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따뜻한 곳은 싫어. 봐봐 이러는 거 봐. 아유 이 츤데레. 조만간 버니스랑 같이 다니게 생겼네. 이거 하고 하나 더 하면 되는데 금방 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오, 이번에는 라이터랑 하네? 와쿠 붕스 브로니아는 내가 아는 브로니아가 아니야. 제가 아는 브로니아는 은랑이에요. 네? 칼리돈의 자손 여러분, 들리세요? 이번 임무는 공동 데이터 수집입니다. 네, 할 일의 순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안전한 곳에 데이터 파일을 설치해야지. 그럼 안전한 곳에 데이터 파일을 설치하면 돼. 로프꾼, 우린 선배처럼 널 에테리얼에게 쫓기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굳이 선배를 언급하는. 왜 빌리를 선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나저나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라이터 씨는 빌리를 선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우리 옛 서규정 구역의 바이크족에게는 무패 챔피언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라이터랑 빌리가 바로 그거야. 아, 그러면은 빌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라이터여서 지금 선배라고 부르는 거야? 초대 오버로드가 세운 규칙이 있어. 연합에 가입한 팀은 반드시 도의를 지켜야만 하지. 분쟁이 생겼을 땐 보통 오버로드가 나서서 해결하지만
그 본인이 없거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결투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써. 그때가 바로 무패 챔피언이 나설 차례야. 보스 말이 맞아. 무패 챔피언은 바이크족 전체의 영예와 치욕을 짊어지고 있지. 평소에는 보스의 보디가드 역할도 해. 뭐 보스의 실력이라면 보디가드 따위 필요 없지만. 이때 네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군주는 싸움을 가장 잘할 필요도 가장 똑똑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기량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칼리돈의 자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것도 내가 됐을 뿐이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당신이 자꾸 화를 주체 못하고 나서니까 라이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덕분에 내가 다른 일을 시키는 거고. 로프꾼, 솔직히 전에 한동안은 라이터가 잡일꾼인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우리 관리인 아가씨는 인력 낭비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목소리 좋다 라이터. 이름이 라이터인 게 좀 웃기긴 한데. 마스터, 데이터 수집 구역에 도착했어요. 데이터 파일 1호를 체결 중입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앞이야. 아니 방구가 뱃세가지고 지하라 돌리는 애들 저 패고 있었네. 카이사르, 가끔은 돕게 해줘요. 본녀 차례네요. 활성화 완료. 다음 설치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멀지 않네. 자, 어서 데이터 파일 챙겨서 출발해요. 예. 관리인 아가씨. 데이터 파일 2호를 초기화 중입니다. 활성화 완료. 이제 하나만 더 설치하면 끝이야. 마스터를 위해 완벽한 설치 위치를 선정해뒀어요. 가까우면 더 완벽했을 텐데 말이야. 데이터 파일 3호를 초기화 중입니다. 조심해요. 에테리온이 또 나타났어요. 누가 도전한다고? 사라져라! 어서 피! 적대적 타깃, 감염등 70체, 광분한 폭포가 감지되었습니다. 변화한 손발로 근처의 활동 개체를 산산조각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제때 피하세요. 좀 통이잖아. 일당백이지! 반드시 이긴다! 수지가 타오르나봐? 활성화 완료. 좋아. 다음은 아니 또 씨. 경고.
데이터 파일 2호 근처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오빠, 가자. 전에 이곳에 있던 데이터 파일이 사라졌다. 방금 이곳에 생체 신호가 나타났었다. 땅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강제로 철거한 흔적이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멀리 가진 못했을 것이다. 근처에서 단서를 찾아보자. 뒤졌다. 이 길은 전에 왔던 방향이다. 땅에 있는 작동산과 전혀 똑같다. 범인이 이곳을 떠나간 것이 아닌 것 같다. 전에 있던 이곳에 바리케이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이곳을 벗어나다 바리케이트에 부딪힌 것 같다. 분명 데이터 파일 훔쳐간 녀석일 것이다. 이건 숨겨진 균열일까요? 인근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서둘러! 저기 있어요. 이게 뒤질라고. 라이터, 아는 사람들이야?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옷차림을 보니 바이크적인 모양이야. 용자에게 두려움 따윈 없어! 목표 탑격! 내 차례군! 거기 있어! 드디어 잡았다. 이 파렴치한 도둑놈들! 이봐 꼬맹이, 말 조심해. 누가 도둑이라는 거야? 맞잖아! 그 데이터 파일 우리가 전에 설치한 거라고! 우리 칼리돈의 자손의 자산이란 말이야! 어느 바이크족 사람이죠? 이런 일을 하고 부끄럽지도 않나요?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이게 너희 물건이라는 증거 있어? 당연히 있죠. 구매 주문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등록된 번호만 대조해보면 돼요. 그쪽이 도시에서 왔다던 루시 어쩌고구나. 칼리돈의 자손의 책사가 말을 잘한다던데 직접 보니까 역시 허세가 대단하네.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아. 못 믿겠으면 한번 보던가. 이 데이터 파일에는 아예 번호가 없어. 데이터 파일 표면에 번호가 사라졌잖아. 말했잖아. 공동에 버려진 데이터 파일이라니까. 그러니 연합의 이것들이 규칙대로 일부러 이거 죽은 사람이 임자야. 그거 낸 거 아니야? 칼리돈의 없게끔? 자손이 남의 그거 낸 물건을 거 아니야? 빼앗기 위해 허술한 거짓말을 지어내다니. 나 참 웃기는군.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준비성이 철저할 줄이야. 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루시? 짧은 시간 안에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지우려면 전용 그라인더가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 준비한 걸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미리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군! 라이터, 루시가 나더러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하니 저놈들은 너한테 맡길게. 알았어, 보스. 드디어 직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일 차례군. 너희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투를 바라는 거지? 피차 바이크족이니 공평하게 결투로 분쟁을 해결해야지. 라이터, 칼리돈의 자손의 무패의 챔피언이 된 후로 아직 접은 적이 없다지? 지난날의 굴욕을 환기시켜줄 때가 된 건가? 엠버 아레나, 아직 기억하지? 그래, 그곳에서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할 거야, 그치? 숨길 것도 없지. 우리 팀의 무패 챔피언도 거기 출신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너와 달리 20연승을 거머쥔 강자이지. 잠깐만. 설마... 라이터, 벌써 떨리나 봐?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누구 말이지? 기억 안 나. 사람을 우습게 보다니!
나다 벨룸. 너 때문에 내 20연승 기록이 무너졌어.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놈. 잘생기고 실력 있고 유명하고 잘생기면 남의 이름은 못 기억해도 되는 줄 알아? 잠깐 잘생겼다를 2번 말하지 않았어? 벨룸, 아주 좋아. 기억해주마. 너 속을 줄 알아? 그 말도 벌써 3번째라고. 기억력이 안 좋은가 본데. 헛소리는 그만하고 그간의 원한은 오늘 청산하도록 하지. 아니, 라이터 씨, 맨주먹으로 세우는데 대문제가 중요한 것 같던데. 말이 돼? 그런데 부사들 말에 따르면 원래 라이터 씨가 자주 졌다던데.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지. 거긴 단순히 이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봐 라이터, 진지하게 좀 해. 지고 나서 핑계 대지 말고. 이곳에 맹세한다. 용자에게 두려움 따윈 없어. 끝맛 좀 봐. 절호의 군대는 라이터 받아라. 자꾸 쳐먹고 계신데요. 말했잖아. 그렇게 잔뜩 흥분한 채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줄래? 너무 오글거리잖아. 잊어, 이씨. 내가 졌어. 벨룸 형님이 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뭘 어떻게? 문제 생기면 돌아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이터 파일을 칼리돈의 자손에게 넘겨. 네 알겠습니다, 벨룸 형님. 라이터, 난 너랑 대결하기 위해 온 거야. 대결은 끝났으니 연합의 규칙대로 패배를 인정한다. 딴 놈들보단 낫긴 하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너에게 이기고 명예를 되찾는 데 실패할 줄은 몰랐어. 아니, 틀렸어. 처음부터 넌 명예 같은 걸 되찾을 필요가 없었어. 난 일부러 네 이름을 잊으려던 게 아니야. 그저 지하 격투장에서의 일은 내게 아무 가치가 없었을 뿐이지. 뭐라고? 돈 때문에 상대를 때리고 돈 때문에 맞는 척하고. 그런 삶은 명예와는 거리가 멀어. 궁지에 몰린 사람만이 링 위에 오르지. 그때 너도 그랬을 거야. 넌 이미 실력으로 그곳을 떠나 바이크족의 무패 챔피언이 되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음침한 곳에 얽매여 있는 거지? 라이터, 네 말은... 외환선에 고마워해. 이곳은 너의 출신이나 과거를 비웃지 않지. 실력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단지 나와 겨루고 싶은 거라면 언제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쓸데없이 머리 굴릴 필요 없어. 내게도 늘 도전하고 싶은 상대가 있거든. 그럴게, 라이터. 저기... 고마워. 괜찮아, 벨룸. 너 이름 금방 잘못 말할 뻔했지 너. 라이터, 내 이름을 기억할 생각조차 없었잖아. 또 날 속이다니. 잠깐, 이름 말고는 다 진짜야.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얘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놈인 거임. 기억력이 안 좋은 거임.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일을 다 끝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난히 입맛이 도나 보네. 무슨 고기로 만든 건지 모를 타코와 꼬치구이까지. 넌 진짜 다 잘 먹는구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좋은 식사야. 굳이 그걸 말하네. 그냥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 외환선에서의 생활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벨. 휴대폰 울렸어. 메시지 온 것 같아. 응? 타이톤, 나예요, 루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어요. 주유소 뒤에 있는 막사에서 기다릴게요. 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세요.
잠깐만 이거만 먹고. 로프꾸님,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미안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추가로 의뢰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해요. 왜 비밀로 하는 거죠? 왜 비밀로 하는 거죠?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 일로 다른 멤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로프꾸님도 눈치챘겠지만 최근 공동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러 방해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릴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죠. 벨룬과 펄크라의 신원을 조사해봤지만 그 어떤 바이크족의 공개 명단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트라이엄프와 연관이 있을 거라 추정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불지옥 라이딩은 두 진영 사이의 대결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아는 그 루시우스라면 분명 이 일에 책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수는 없지만요. 로프꾸님, 전 놈들의 방해 작전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쪽의 정보가 너무 정확하다고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매번 정확하게 저희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마을의 누군가가 트라이엄프의 소식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소리구나.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블레이즈 우드마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로프꾸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 마요. 그 의뢰 파이톤한테 맡겨요. 걱정 마요. 그 의뢰 파이톤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고로 다른 멤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특히 버니스랑 카이사르요. 하긴 걔네가 그 들으면은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이제 약간 좀 뭐지? 착한 애들이라서 순진하고 착한 애들이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버니스는 비밀 따위 숨길 줄 모르거든요. 카이사르는 하긴 버니스는 일단 내뱉고 아무것도 보니까 아니에요. 카이사르 씨를 배려해 주시는군요. 루시 씨는 카이사르 씨 생각을 정말 많이 해주시네요. 그럴 리가요. 둘이 약간 친자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카이사르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녀석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침대네. 서게 되니까요. 단순 그뿐이라고요. 아무튼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 연락할게요. 나중에 봐요. 왜요, 로프꾸님? 또 뭐 물어볼 거 있나요? 루시우스가 왜 그 녀석 짓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남의 손을 빌려 나쁜 짓을 하는 건 루시우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짓이에요. 자유신분의 용병을 모집하고 자기는 홀랑 빠져나가죠. 그 녀석은 오버로드의 오른손이 된 이후로 비슷한 수법을 자주 써왔어요. 몇 번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로프꾸님이 외환선에 올 때 일어났던 사고도 그 녀석과 관계 있는 게 아닐지 의심돼요. 오, 정확한데? 저도 그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그날 바이크족 연합의 운송차는 단 한 대도 그쪽 경로로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로프꾼을 노린 건가요? 로프꾼을 부른 건 저희가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 주둔하기 전에 결정한 일이에요. 소식이 새어나갈 수 없죠. 하지만 도시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화물차 소식은 바이크족 연합에 등록되어 있으니 루시우스가 어렵지 않게 기록을 얻을 수 있어요. 목적은 분명 저희 멤버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물자를 훼손해서 대회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였을 거예요.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시간이 늦었으니 먼저 돌아갈게요. 로프꾸님도 어서 쉬세요. 오빠! 상황이 좋아졌어! 벨, 맞구나. 루시씨가 뭐래? 그렇구나. 루시씨의 걱정이 이해가 돼. 적이 나쁜 짓보다도 주변의 위협을 더 경계해요. 벨, 루시씨의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요 며칠 다른 의뢰도 없는데 조금 쉬면서 우리 일도 보는 건 어때?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텐데.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자, 벨. 에잉.
실내로 들어가 그렇게 푹신하지는 않지만 깨끗해 보이는 침대에 누웠다. 루시가 말해준 소식에 공동에서 돌아온 후 정신적 피로까지 더해져 정신없이 잠에 든다. 어느새 밤이 지나가고 외환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아마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주말 내내 쉬고 이제 일요일 자정, 일요일 자정이라 해야 되나? 월요일 자정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보도록 해요. 내일도 저는 바빠서 일을 가야 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남아 스토리 보는 걸로 하고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